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김기흥 대변인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김병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민주당이 지금 점입 강요입니다. 사실은 뭐 김병기 어제 밤늦게 어느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언론에 보니까 김병기가 그 의원실의 카톡방에 뭘 올렸는데 네. 자기가 좀 부적절했다 어쨌다 하는데 의원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고. 아, 그래? 예, 야단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일부에서는 뭐 특히나 신청계에서는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말도 들리는데 일단 김병기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연거푸 터지고 있습니다. 쿠팡에 박대준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제주 카로텔 숙박권 문제까지 터지더니 이것을 멈추나 했더니 이제 베트남 이 가족들의 베트남 여행 관련해서 의전 특혜 문제도 좀 생겼어요. 김병기는 상황이 왜곡돼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일부 부인하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대표를 만나가지고 예. 70만 원짜리 밥을 점심을 3-4명이서 먹었다. 여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밥 먹으면서 쿠팡 대표한테 문서를 뭔가 A4 문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자기 방에 국회의원실에 있던 사람이 쿠팡 임직원인데 그 사람을 내쫓게 해달라. 쳐라. 그런 내용이 들려 있다는 게 이제 언론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방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쿠팡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사청탁인데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관련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기자들이 취재해서 그게 아니라 그 청탁을 받은 쿠팡 대표가 이 모임이 9월 5일 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 관계자한테 전화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녹취에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제가 볼 때 굉장히 민간 기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업무 방해 혐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제가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넘어갔습니다. 원내대표고 뭐 힘세기 때문에 넘어간 것 같은데 요번에 터진 게 이거죠. 자기가 이제 숙박권을 받았는데 2023년 말에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가고 싶어서 보좌진한테 시킨 거죠. 근데 보좌진이 그거를 유효 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살뜰하게 거기에다 이제 조식까지 넣어가지고 한 게 한 170만 원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신줄을 놓았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왜 물어보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예. 그 상처가 국민들의 상처인 것 같은데 자기 마상을 입은 것 같아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리고 적절하지 못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냐?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겁박한 거죠.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 이후에 여론이 좋지 않고 또 나왔습니다. 뭐냐?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손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의전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보면 이제 죄송하다 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실 단톡방에 올렸는데 말을 섞지 않는 거죠. 왜 말을 섞지 않느냐? 이거를 옹호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지금은 이른바 전선이 이재명과 김병기 그다음에 이쪽은 정청래와 김어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너가 알아서 정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터진 것들 제주 네. 칼호텔 숙박권 문제나 이 베트남 여행을 할 때 가족들 뭐 며느리와 손자, 부인까지 나왔는데 특별한 좀 의전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특혜성 논란이 다 휴대폰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카톡 그렇죠. 메시지. 근데 이게
김병기 이 원내대표의 보좌했던 보좌진 직원으로 지금 그 정보 제공자가 지금 맞습니다. 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은밀한 얘기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사실 그 보좌진이 네.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보좌진 월급은요. 네.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원래는 국회에서 파견 가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 전체에서. 근데 그러기보다는 뭐 일을 할 때 손발도 맞아야 되니까 채용 자체를 의원실에 하다 보니까 돈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더라도 생사 여탈권이 국회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철저한 을로서 사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적인 일만 하다 보면 당연히 소위 말해서 캥길 게 없잖아요. 신세 질 것도 없는데 자꾸 여기 보십시오. 자기 관련해 가지고 와이프, 며느리, 그 손자는 채 6개월도 안 된 손자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벌써부터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에 대해서 참 살기 좋구나 그런 거를 물론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절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적절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요런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국회의원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한을 사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서 시킨 거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당권이 아닐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툭툭툭툭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선이 여기에도 그어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김병기라는 사람의 보좌진이 방을 나가서 기업들에 많이 갔나 봅니다. 그 쿠팡 임직원으로. 근데 그 사람 관련해서 자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쿠팡 박대준 대표에게 사실을 보여줬다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네. 같은 것에 그 대상자가 포함됐을 수 제가 있겠네요. 볼 때 대상자가 있거나 네. 아니면 대상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이게 보면 흔적이 있잖아요. 텔레든 카톡이든 이게 흔적이 있고 오고 가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김병기와 김병기의 가족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뭐 선의를 가지고 한 것 같다. 뭐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자체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아니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숙박권, 그다음에 편명, 그다음에 베트남에 언제 가는지 다 알려준 거잖아요.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의 그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가족들과의 그런 것들을 몰래 아구서 알아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직설적이냐 직접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공직,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어떻게 김병기라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느냐의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밥그릇을 걷어찬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근데 쿠팡에 갔거나 어디에 갔겠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휴대전화 그런 거 다 보겠죠. 그리고 저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딱 텔레로 보좌진이 보낸 거겠죠. 보는데 네. 서영교 의원이 그 변혁 회장하고 변혁 관계자하고 근데 변혁 관계자가 쿠팡 직원이었잖아요. 네네네. 본다고 이게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쿠팡 직원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 그 출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 관련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너 엿먹어봐라 하면서 서영교와 그 사람을 동시에 쌍끌이로 공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영교를 공격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서영교 플러스 이 쿠팡 임직원 그 사람은 서영교는 쿠팡에 키읔도 없었다. 그 사람은 변혁 관계자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변혁 관계자이면서 그 사람은 쿠팡 임직원이었습니다.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 속이라면 이 소위 말해서 공격하고 반격하고 이게 이번 당권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보좌진이 사실상 의원이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지시를 했다면 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종의 이 뭐 선의를 가지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나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 이게 일종의 사실관계를 넘어선 일종의 압박. 내가 넌지 알아. 이 정보를 준 적에 넌지 알아. 특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몸 조심해. 일종의 겁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이 과거의 김병기 이 원내대표의 보좌진 이 사실상 반격하는 거라면 지금 최근에 터지는 것들은 한겨레에서 그것도 네.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겨레하고 이 보좌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과거에 같은 뭐 행보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좌파시 매체니까 한겨레 뭐 경향신문 기자들하고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한겨레에 정보 소스를 더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이 캐비넷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게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보좌진과 김병기만의 싸움인가? 그게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또. 뭔가 누군가 끼어들 수도 있고 응원하는 부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구설 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원래 원내대표는요 사실상 뭐 거창하게 경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의원들끼리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개딸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서영교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어떤 원내대표 경선이 좀 치열했는데 원내대표 경선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MBC가 보도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와이프가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관련해서 경력이거든요. 이 사람 조금 경력직에 저번에 뭐 떨어졌는데 요번에 좀 잘 신경 써달라. 근데 기조실장이 쩔쩔맵니다. 네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어디 평범한 사람의 와이프가 엄마가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이번에는 믿어도 되느냐의 그런 뉘앙스로 전화를 합니까? 기조실장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담당해서 국정원 내에서 이제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거잖아요. 20, 30대 청년들한테 보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왜 김병기 같은 아빠가 없고 우리한테는 김병기 같은 그 김병기 와이프 같은 엄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도한 게 MBC입니다. 요번에 보도한 거 그리고 또 뭡니까? 그 한겨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김병기 아들 관련해 가지고 숭실대에 편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보도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 과정에서 동작구의 구의원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김병기 아들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보도는 뉴스타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보가 이른바 좌파 쪽이라고 불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김병기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보좌진의 선을 넣은 거죠. 김병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근데 그게 의도가 있느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진영의 언론사들이다. 그런 게 본다면 김병기 관련해서는 분명히 비토 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김병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와 척이 있어서 이재명의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김병기 오늘날의 김병기를 스카우트해서 네. 정치권으로 부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경희대 나왔잖아요. 네네. 김병기가 경희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선이 좀 복잡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청래하고 김병기가 사이가 나쁘니까 김병기는 이재명과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재명 입장에서 그냥 김병기를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이 친문인가 내 편인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이 단일한 전선이 아닐 수도 있다.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김병기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김영범 정책실장 관련해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진짜 황당한 대답을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책시장 이랬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 원내대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김병기 아 그러겠죠. 그렇죠. 김병기 그렇게. 예. 그런데 그 마지막 얘기를 참고삼아서 하나만 이 주제에선 추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김병기가 갈아탈 수도 저는 있었다고 보죠. 원래는 이제 문재인 네. 측이었는데 사실 이재명 측에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친문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재명 쪽으로 넘어간 인물들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를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친명계 인사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김병기 관련해서 아까 뭐 텔레그램이나 또는 카톡방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의원들 내부에서는 서로 굉장히 상충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요. 김병기 이 원내대표직이 유지될지 결국은 낙마 아웃될지 여부 문제 하나이고 김병기가 아웃되게 되면 이 그라인더 명청대전이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될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사실 요번에 3명의 그 보궐선거로 3명의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예. 이재명 찐명 쪽에서 나온 사람이 이건태, 그다음에 강득구, 그다음에 그 유동철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이고 이른바 친청계라고 부르는 유정복하고 그다음에 문정복이요? 문정복과 예. 죄송합니다. 문정복과 그다음에 그 이성윤입니다. 이 유정복은 이제 인천 광역시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인천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우리 유정복 시장님 아주 좋으신 분이죠. 여기 있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엮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했고 문정복, 이성윤인데 사실 문정복이라는 사람이 당내에서 평가가 목소리만 크다. 좀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번에 조직 조강특위 관련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오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동철. 네. 유동철 이 사람을 부산시당에서 컷오프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동철과 문정복은 되게 구원관계, 견원지간 관계라고 해서 보는데 사실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 할 때 검사장으로서 인정 못 받았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정청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강득구, 이 유동철 관련해 가지고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했을 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인지도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앙위원 50% 그리고 개딸들 50%입니다. 네. 근데 여튼 개딸 관련해서 저번에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했을 때 개딸들 사이에서는 66대 33이었어요. 원사이드하게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정청래 그립감이 있다고 한다면 정청래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의 김병기가 정청래한테는 조금 유리한 국면일 수 있다. 김병기가 흔들리면서. 그래서 내년 초에 나올 결과에서 3명 중에서 만약에 김병기가 만약에 아웃되면 3명 중에 원래는 3명 중에 2명이 만약에 정청래 쪽이 아니라 이재명 쪽이 되면 정청래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가 빠지면 3명이 다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를 내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내치게 되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의원들이 정청래 쪽 사람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정청래 쪽으로 쭉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정청래 쪽으로 사람들이 많다 어느 정도 되면 1인 1표 관련해 가지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1대1로 간다. 그러면 내년 전당대회 8월에 정청래가 연임을 하고 이후에 있을 2028년도 총선에서 공천을 정청래계가 다 휩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기가 아웃되게 되면 그 내분이 상당히 심화되겠네요. 원내 선피수선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명청대전에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병기가 원내대표에서 아웃되면 원내대표를 둘러싼 싸움은 더 세게 붙겠죠. 자, 그러면 민주당 내분이 어떤 상태로 가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국면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